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27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모름지기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습니다. 모름지기라는 말은 현대 국어에서 약간 좀 낯설 수 있는 들어보긴 했어도 전혀 처음 들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이죠. 모름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리를 분별해 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조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모름지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소 단위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을 뜻합니다. 아미노산은 우리가 20가지를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8가지 내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11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 중에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지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질을 얘기하는데 지질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지질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고 고체 상태에 있는 지방, 예를 들자면 버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체내에 들어가서 가장 잘게 쪼개지면 지방산이 되죠.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그 사회의 정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수미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을 상징하는 아탈이죠.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목적으로 두느냐 하면 본존, 그 절에 가면 그 사찰을 이루는 그 행각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건물에 모시는 불상을 우리가 본존 불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본존 불상 밑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해하십시오. 그 깔아놓는 그 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단을 우리가 수미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원자가 되겠는데요. 원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다 라는 의미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할 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요게 삐쳐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삐쳐 올라가는 거예요.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할, 원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기를 또는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또는 바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라오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다, 간절히 당부하다, 매달려서 애걸복걸 하다시피 부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 빌다 라는 뜻이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원서 하면 지원서란 뜻이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집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시행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앱 또는 PC 단말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국민 또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또는 주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일인가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지자가 되겠는데요. 가지라는 의미의 지자입니다. 이 지자는 진짜로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가지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지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전지하다 라고 하면 나무를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봄에 그 나무의 모양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삐져 나온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지옥엽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라는 뜻으로 왕 또는 황제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사이에 보편화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뜻하는 말로 이제 확대돼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한국어에서도 후자 쪽, 즉 왕이나 황제의 가족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엽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가지고 엽이 잎사귀니까 가지나
잎사귀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즉 나무 본체, 기둥, 이 근간을 이루는 이 줄기가 아니고 곁가지 또는 곁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라는 뜻이니까 핵심을 벗어난 사소한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인체 내에서 혈관, 아니 동맥에서 작은 동맥으로 넘어가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 림프관이 분개되는 것, 이런 것을 모두 가지라는 의미로 말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지하다라고 하면 나무가 가지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치는 것처럼 줄기를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학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삼지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 적을 찌르는 곳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적을 찌르는 곳이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삼지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지창도 이지창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무기로 쓸 때는 삼지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선이 고르다는 뜻이고 다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많은 것을 이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4개 쳐진 많은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통상 객관식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1번, 2번, 3번, 4번, 물론 이게 A, B, C, D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나다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4가지, 답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인 시험, 객관식 시험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리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원래는 2그루예요. 원래는 2그루인데 이쪽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이쪽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엉켜가지고 이게 단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양쪽 나무가 잘 자라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부부의 정이 아주 돈독하고 좋은 그러한 사이를 표현하는 말로 열리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변에 뭐 예시콜 이름이 열리지인 데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뜻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조성되고 어떻게 파생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